지금 국회에서 심사 중인 법안 하나가 통과되면 지금까지 소득이 조금 넘어서 주거급여를 못 받던 가구 가운데 전국적으로 약 6만 8천 가구가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법안은 단순히 아이를 직접 낳아 키우는 젊은 부모님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은 손주를 직접 맡아서 키우시거나 자녀 내외와 손주까지 함께 사시는 어르신들도 정말 많으시죠. 이런 가정도 이번 법안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게다가 지금까지는 본인이 부담하던 관리비까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방안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우리 집도 해당이 되는 건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는 대한뉴스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지금까지 주거급여라는 제도는 그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는 따지지 않고 오직 가구원 수와 소득, 재산만 보고 지원 여부를 결정해 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르신 두 분이 사는 집이든 한창 자라는 손주 두 명이 함께 사는 집이든 가구원 수만 같으면 똑같은 기준이 적용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현실에 딱 맞는 기준일까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먹는 것도, 입는 것도, 학용품도 계속 새로 들어가고 집이 좁으면 아이들 성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아이를 키우는 가정만큼은 주거 기준을 좀 더 넓게 봐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계속돼 왔고 마침내 이걸 실제 법안으로 만든 분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법안이 정확히 어떤 내용이고 우리 집은 해당이 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누가 이 법안을 냈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올해 3월 25일 아동 양육가정의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습니다. 지금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고 있는 단계입니다. 발의했다고 바로 법이 되는 건 아니고 국회에서 여러 단계의 심사를 거쳐야 실제로 시행이 됩니다. 그럼 지금 주거급여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이 정해진 기준 이하여야 하는데요. 소득인정액은 한 달에 들어오는 실제 소득과 집이나 자동차 같은 재산을 돈으로 환산한 값을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지금 주거급여는 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따지면 1인 가구는 한 달 소득인정액이 약 123만 원, 2인 가구는 약 201만 원, 3인 가구는 약 257만 원을 넘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아동, 그러니까 18세 미만의 자녀나 손주와 함께 사는 가구에 대해서는 이 기준을 48%가 아니라 60%까지 완화하자는 내용입니다. 60%로 기준이 올라가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인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 약 154만 원, 2인 가구 약 252만 원, 3인 가구 약 322만 원, 4인 가구 약 390만 원입니다. 지금 기준과 비교하면 2인 가구는 약 51만 원, 3인 가구는 약 65만 원이나 기준이 더 넓어지는 셈입니다. 이렇게 기준이 넓어지면 지금은 소득이 조금 넘어서 주거급여를 못 받던 가구도 새롭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기준으로 지금 기준 중위소득 48%는 넘지만 60%는 안 되는, 그래서 지금은 못 받지만 법이 바뀌면 받을 수 있게 되는 아동 양육 가구가 전국적으로 약 6만 8,300가구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
그럼 손주랑 같이 사는 어르신도 해당이 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법안에서 말하는 기준은 18세 미만 아동인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손주를 직접 맡아 키우시면서 법적으로 보호자나 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또는 자녀 내외와 손주까지 온 가족이 함께 사는 경우라면 가구 안에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완화 기준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정확한 적용 여부는 가구 구성과 주민등록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는 반드시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의 이야기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68살 박 씨 할머니가 계시다고 해보겠습니다. 딸이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되면서 박 씨 할머니가 초등학생 손녀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두 식구가 살고 있는데 박 씨 할머니의 노령연금과 약간의 소득을 합치면 한 달에 22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2인 가구 기준 201만 원을 넘기 때문에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2인 가구 기준이 252만 원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박 씨 할머니 댁도 새롭게 주거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매달 월세 부담이 줄어들고 그만큼 손녀의 학용품이나 급식비, 병원비에 더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번 법안에는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관리비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주거급여는 전세나 월세 위주로 지원이 이루어졌고 아파트나 빌라에 사실 때 따로 내는 관리비는 지원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관리비를 제때 못 내서 가스나 전기가 끊기고 그게 더 큰 생활 위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법안에는 공공임대주택 등 관리비를 납부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관리비도 주거급여 항목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함께 담겼습니다. 손주와 함께 임대 아파트에 사시면서 관리비 때문에 부담을 느끼셨던 분들이라면 이 부분도 눈여겨보셔야 할 대목입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18세 미만 자녀나 손주와 함께 사는 가구는 주거급여 소득 기준이 48%에서 60%로 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전국적으로 약 6만 8천 가구가 새롭게 혜택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셋째, 관리비도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법안은 언제부터 실제로 적용이 되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 집이 해당되는지는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행 시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지금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고 있는 단계로 아직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아닙니다. 국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안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와의 예산 협의도 거쳐야 하고 노인이나 장애인 등 다른 취약계층 지원과의 형평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언제부터 시행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런 법안이 발의되고 논의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손주나 자녀와 함께 사시는 가구에게는 희망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 지금 당장은 법이 통과되지 않았더라도 혹시 지금 기준으로도 이미 주거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모르고 계셨던 건 아닌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보건복지부의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어느 정도인지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손주를 키우고 계시거나 자녀 가정과 함께 사시는 분이라면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 시기와 구체적인 신청 방법이 추가로 공지될 텐데 저희 채널에서도 그 소식이 나오는 대로 바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셋째, 혹시 자녀분들 중에 손주와 따로 떨어져 살면서 본인 소득이 기준에 살짝 넘어서
주거급여를 못 받고 있는 경우가 있다면 이번 법안 내용을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이런 정보를 먼저 알고 자녀에게 알려주시는 것만으로도 자녀 가정의 살림살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는 알아야 챙길 수 있는 법이니까요. 아직 국회 심사 중인 단계라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가족이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인 만큼 미리 알아두시면 분명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손주를 키우고 계시거나 자녀 내외와 함께 사시는 분들이 주변에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한번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버튼까지 꼭 눌러주십시오. 하이프 버튼은 좋아요 버튼 옆에 있습니다. 저희 대한뉴스는 앞으로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를 쉽고 친절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